안녕하십니까. 오늘 리뷰할 논문은 김하주, 강정수, 서영 선생님이 2026년 언어치료 기지에 발표한 연구입니다. 제목은 파닉스 그룹 중재가 발달성 난도 가동의 해독력 및 읽기 태도에 미치는 효과인데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초등 1학년 난도 가동에게 일주일 집중 파닉스 프로그램을 그룹으로 제공했더니 해독력과 읽기 태도가 좋아지더라. 그것도 무작위 대전 통제 집단 설계로 확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내 한글 파닉스 연구에서 ICT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이 논문의 중요한 점이 그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논문 발표는 크게 6부분으로 진행되는데, 먼저 이론적 배경을 빠르게 정리하고 선행 연구에 어떤 공백을 메우려 했는지 본 다음에 연구 방법과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논의와 함께 비판적으로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왜 초리 해독인가? 여러 종단 연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의 해독력이 이후의 읽기 성취를 가장 강력하게 예측한다고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차일등급 모형에서도 입학기는 해독 중심의 학습 단계죠. 그런데 발달성 난도 가동은 지능은 정상인데 유독 해독과 철자에서만 지속적으로 오류가 발생합니다. 중요한 건 샤오위치의 종단 연구처럼 그대로 두면 학년이 올라가도 저절로 따라잡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학년 시기에 조기 개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난도 가동은 어디서 어려움이 있는지는 이중 경로 모델을 보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 어휘 경로는 이미 외운 글자 모양을 통째로 인출하는 단계이고, 오른쪽 비어휘 경로는 자소음소 대응 규칙을 하나하나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난도 가동은 음운 결함 때문에 이 오른쪽, 즉 비어휘 경로 사용이, 즉 규칙 적용이 약합니다. 그래서 외워서 읽을 수 없는 무의미 낱말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래 숫자를 보시면 고빈도 의미 낱말조차 일반 아동은 99%, 난도 가동은 55.42%로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의미 낱말과 무의미 낱말을 나눠서 봅니다. 그러면 개입 중재를 어떻게 하느냐, 무엇으로 하느냐? 바로 파닉스입니다. 글자와 소리의 대응을 체계적이고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파닉스라고 하는데요. 특히 우문인식을 같이 하면 무임 낱말 해독이 크게 좋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글의 특성이 중요한데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강처럼 하나의 네모 블록 안에 모이는 음절 블록 문자입니다. 그래서 해독할 때 블록 전체의 시각 단서와 그 안에 자소 정보를 동시에 씁니다. 결론적으로 한글에서는 자소와 단어만 볼 게 아니라 음절 단위를 반드시 분석에 넣어야 한다는 게 이 논문의 문제의식입니다. 기존 국내 선행 연구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설계에서 29편 중 단일 대상 연구가 69%이고 통제 집단을 둔 집단 연구는 사실상 한 편뿐이었습니다. 효과가 정말 중재 때문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둘째, 거의 대부분이 1:1 개별 중재라 그룹 모형의 근거가 없었습니다. 셋째, 자소 단어 위주라 한국어 핵심인 음절 단위 검증이 드물었고요. 넷째, 점수만 받지 읽기 태도 같은 정서적인 변화는 고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논문은 이 네 가지 한계를 한꺼번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을 보겠습니다. 연구 목적은 초등 1학년 발달성 난도 가동에게 단기, 집중, 체계적, 명시적 한글 파닉스 그룹 중재를 ICT로 적용하여 해독력과 읽기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입니다. 이 연구 질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연구 질문 1번은 각 집단 안에서 사전 대비 사후에 좋아졌는지, 문제 2번은 그 향상폭이
통제 집단보다 더 큰지. 셋째 연구 문제 3번은 읽기 태도가 저전인가입니다. 이 중에서 연구 문제 2번이 사실상 인과적 효과를 묻는 핵심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입니다. 대상자는 총 24명으로 춘천지역 초등학교 1학년 난동아동입니다. 선정 기준을 보시면 비언어 지능검사인 켄시토니2 IQ가 80 이상으로 지적 문제를 배제했고, 콜라 듣기의 평균점수가 80점 이상, 콜라 읽기지수 2 평균점수가 85점 이하로 듣기 이해는 정상인데 읽기지수만 낮은 전형적인 난도 프로파일을 잡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해독 평균점수 평균이 39점, 약 -4 표준편차인데 임상적으로 아주 심각한 정도입니다. 무선할당은 해독 수준이 비슷한 둘을 짝지어 한 명씩 나누는 방식으로 했고, 오른쪽 표처럼 지능, 읽기지수, 해독, 듣기에 모두 사전에 두 집단 차이가 없어서 출발선이 같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윤리적으로도 통제 집단이 나중에 똑같은 중대를 하면 대기자 통제 설계였습니다. 평가 도구는 두 가지인데, 해독 검사는 총 79개의 단어, 의미 단어 34개와 무의미 단어 45개로 균형을 맞췄고, 이걸 자소 302개, 음절 169개, 단어 79개로 쪼개서 정말문제를 냈습니다. 핵심은 의미냐 무의미냐, 자소, 음절, 단어 세 가지를 교차해서 본다는 겁니다. 사전평가는 아이가 어느 집단인지를 모르는 평가자가 했고, 채점 신뢰도는 100%, 전사 신뢰도 99%로 나타났습니다. 읽기 태도는 신문항 5점 척도로 역시 중재 여부를 모르는 슈퍼바이저가 녹화 영상을 보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태도는 중재 집단 11명만 측정했다는 점입니다. 중재 프로그램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매일 4차시, 1에서 4차시는 전체 그룹, 2에서 3차시는 소그룹으로 운영했습니다. 소그룹은 심각도가 아니라 오류 성격으로 나눈 게 특징입니다. 초성 모음 오류가 많으면 바디 단계, 정성 오류가 많으면 코다 단계 그룹입니다. 그리고 자소를 아무거나 가르친 게 아니라 소리가 길어서 귀로 듣기 쉬운 순서대로 위계를 짜서 하루에 하나씩 다뤘습니다. 전체 그룹에서는 글자 수 세기부터 음절체, 종성, 합성까지, 소그룹에서는 의문인식과 파닉스, 쓰기, 유창성 읽기를 했고요. 중재 충실도가 5점 만점에 4.85점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연구에 대한 통계는 비모스 플러스 대형 표본 T 통계를 했습니다. 정규성 검정을 하면 해독 변수 일부가 정규공포를 안 따랐고 표본도 작고, 그래서 집단 안 비교는 윌콕슨, 집단 간 비교는 맨휘튼 이유 같은 비모스 검증을 하였습니다. 읽기 태도만 정규성을 충족해서 대형 표본 T 검정을 했고, 도구는 SPSS 29를 사용하였습니다. 소표본에서는 비모스로 중앙값을 보고한 건 보수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다만 효과 크기를 갖지 않은 점은 뒤에서 사후 토론거리로 남겨져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집단 안에서의 변화부터 보면 왼쪽 중재 집단은 의미, 무의미와 자소, 음절, 단어 6칸 전부 사후에 유의미하게 올랐습니다. 반대로 오른쪽 통제 집단은 같은 6칸이 전부 변화 없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주일 사이에 가만히 둔 아이들은 거의 변하지 않았고 중재 집단만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즉 자연적인 성숙이나 단순 연습 효과로는 설명이 안 되고 변화는 중재에 귀인한다는 강한 신호입니다. 집단 간 향상폭을 보겠습니다. 전체 단위 기준으로 중재 집단의 향상폭이 자소 5.8, 음절 6.8, 단어 9.5%포인트인데 통제 집단은 거의 0에서 3% 정도입니다. 막대 투명도로 보셔도 통제 집단이 몇 개 깔려 있죠. 맨휘튼이 검증을 하면 자소, 음절, 단어 세 단위 모두에서 중재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더 많이 올랐습니다. 앞서 말한 연구 문제 2번, 그러니까 인과적인 효과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연구 결과입니다. 여기가 이 논문에서 제일 중요한 슬라이드입니다. 의미 접근성과 단위를 교차했을 때 어디서 효과가 나는지 패턴이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음절은 의미든 무의미든 둘 다 유의미합니다. 한국어 해독에서 음절의 핵심 단위라는 증거입니다. 무의미 낱말은 단어 단위에서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규칙적으로 읽어야 하는 비어의 경로가 강화됐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의미 단어 단위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미 외워서 읽는 어휘 경로 영역이라 파닉스만으로는 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연구 결과의 마지막은 읽기 태도입니다. 중재 전 평균 3.09에서 중재 후에 3.51 올랐고 대응 표본 T 검증에서 T값은 0.001로 유의했습니다. 흥미, 자신감, 적극성 같은 항목이 좋아진 겁니다. 반복적인 성공 경험과 개인 발표 중심의 참여형 활동이 효과를 냈다고 저자들은 해석했습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제 집단은 태도를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변화가 순수하게 중재 효과인지 아니면 시간이나 기대 효과인지는 단정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논의를 정리하면 첫째, 두 경로를 함께 연구를 했습니다. 의미, 무의미 모두 향상이 되었고 규칙을 명시적으로 가르쳐 비어휘 경로를 키우면서 난이도를 조절한 의미 자료로 어휘 경로도 같이 효과를 봅니다. 둘째, 음절이 핵심 그레인 사이즈라는 게 데이터로 확인됐습니다. 셋째, 그럼에도 무의미 낱말 자소 단위는 일반 아동 수준까지 따라잡지는 못했습니다. 비어휘 경로는 장기적으로 더 다져야된다는 뜻입니다. 넷째, 의미 단어에서 차이가 없었던 건 파닉스만으로는 부족하고 어휘 경로 지원도 따로 존재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정서적인 읽기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독은 초기 10회가 부정적 태도와 회피를 하고 그게 다시 성취 결과를 키우는 매튜 효과의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빨간 글씨로 표시한 그 악순환입니다. 이 연구는 성공 경험과 참여형 활동으로 그 고리를 끊어낸 셈이고 긍정적인 태도가 다시 해독을 돕는 선순환을 기대하게 합니다. 종합하면 이 연구 논문의 의의는 크게 세 가지인데 드문 RCT 설계를 했다는 것, 1대1이 아니라 그룹 모형의 효과를 입증했다는 것, 그리고 음절 단위까지 본 다층 분석입니다. 저자들이 밝힌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춘천지역 소수 표본이라 일반화가 어렵고 RCT지만 표본이 작아 검정력이 충분치 않았으며 단기 프로그램이라 효과가 얼마나 유지되는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후속 연구로는 대규모 RCT, 태도와 해독의 상호작용 분석, 그리고 이 효과가 실제 읽기 일정성이나 이해, 살짜로 전이되는지를 장기 추정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면 이 연구 논문의 핵심 메시지는 단기 집중 한글 파닉스를 그룹으로 해도 초일 난독 아동의 회복력과 읽기 태도가 의미 있게 좋아지고 그걸 RCT로 입증했다는 겁니다. 현장 적용 관점에서는 선별검사로 아이를 찾고 오류 유형으로 소그룹을 짠 뒤에 충실도를 관리하는 캠프형 모델이 비용과 접근 면에서 매력적입니다. 평가와 중재의 음절을 꼭 넣고 무의미 낱말의 남은 결함은 장기 추적과 어휘 경로 병행으로 보완하면 좋겠습니다.